독일에서 건축가로 일하며 평범했던 클라우디아 슈타인의 일상. 하지만 동생의 초대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울의 골목에서 전통 한옥을 처음 마주한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시작이라는 것을요. 익숙한 상식을 뛰어넘는 한국의 문화, 예상치도 못했던 충격과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요? 독일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한국의 초고속 포장이사 시스템에 입을 다물 수 없었고, 그리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클라우디아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가 새로운 미래를 시작할 곳이야. 한국에서 발견한 특별한 영감과 가능성, 클라우디아의 놀라운 여정, 지금 함께 하시겠어요? 클라우디아 슈타인과 소피아 슈타인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함께 자라며 유난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두 자매는 어린 시절부터 서로를 의지하며 자라왔고, 두 사람은 단순히 자매 이상의 특별한 유대감을 느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차분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동생 소피아를 언제나 돌봐주었고, 소피아는 언니를 롤모델처럼 여겼습니다. 소피아는 활발하고 창의적인 성격으로 항상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K문화에 빠지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시절 접한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흥미로웠던 드라마 속 이야기와 음악이 어느 순간부터 소피아의 삶에 큰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K드라마의 세련된 이야기, 전개와 감성적인 음악, 그리고 한식의 매력은 소피아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김치찌개나 비빔밥을 먹으며 한국 문화를 점점 더 깊이 탐구했습니다. 소피아가 K문화를 사랑하게 되면서 언니 클라우디아도 자연스럽게 동생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소피아의 취향이라고 생각했던 K문화가 어느 순간 클라우디아에게도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언니는 동생이 추천한 K드라마를 함께 보고 한국 음악을 들으며 어느새 K문화의 팬이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대학교를 졸업할 즈음 자신의 꿈을 더 키우기 위해 한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언니 클라우디아와 가족의 응원을 받으며 서울의 유명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한국 생활은 처음에는 낯설고 도전적인 순간도 많았지만, 소피아는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 속에서 성장하고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대학원 동문 모임에서 김민수라는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한국 물류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열정적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유학 경험이 있었던 민수는 소피아와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빠르게 가까워졌고, 두 사람은 곧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진지하게 발전했고, 결국 민수가 소피아에게 청혼을 하며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이 소식은 클라우디아에게도 전해졌고, 언니는 동생이 새로운 나라에서 사랑을 찾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결혼식은 독일과 한국에서 각각 2번 진행되었습니다. 독일에서의 결혼식은 소피아의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하여 고풍스러운 성당에서 거행되었고, 클라우디아는 동생을 위해 직접 웨딩드레스를 고르며 결혼 준비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진행된 결혼식에는 클라우디아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회사 프로젝트 마감이 겹쳐 한국으로 갈 수 없었고, 대신 부모님만 참석해 동생의 새로운 가족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동생에게 한국 결혼식 사진과 영상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며 멀리서나마 축복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 결혼식에서 경험했던 특별한 순간들을 클라우디아에게 자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특히 패백 시간에 전통 한복을 입고 큰 절을 올리며 부모님과 시부모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했습니다. 패백상에 놓인 밤과 대추를 통해 자녀의 번성과 행복을 기원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패백 시간이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한국의 깊은 전통과 가족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소피아가 긴장된 표정으로 절을 올리던 모습과 민수가 웃으며 밤과 대추를 받아들던 장면을 보며 클라우디아는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클라우디아에게 한국의 문화를 더욱 흥미롭게 느끼게 했고, 그녀는 동생의 새로운 삶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결혼 후 소피아는 민수와 함께 한국 서울에서 정착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한국 생활에 완벽히 적응해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민수의 성공적인 스타트업과 소피아의 창의적인 작업 속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동생과 자주 영상 통화를 하며 소식을 주고받았지만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현실이 늘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클라우디아는 동생 소피아로부터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피아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조카의 사진을 보자마자 감격했고 그 조그만 손과 발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소피아는 클라우디아에게 곧 이사를 간다고 전했습니다. 동생과 조카를 보러 한국에 가야겠다는 결심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언니, 이사하는 날 우리 함께 축하하자. 여기서 내가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직접 보여주고 싶어. 때마침 한국에 건축 세미나가 있었기에 클라우디아는 소피아의 초대에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생과 조카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그녀의 마음은 설레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동생과의 재회를 기다리며 함부르크에서 한국행 짐을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자매의 새로운 만남과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인천공항에서 동생 소피아와 제부 민수 그리고 조카 하준을 만나며 설렘과 기쁨을 가득 안고 서울에서의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조카 하준은 아직 돌이 갓 지난 나이에도 클라우디아를 향해 귀여운 손짓을 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조카를 품에 안으며 하준아, 이모가 너 보러 이렇게 멀리 왔단다 라고 말했고 민수와 소피아는 언니가 먼 길을 오느라 고생했겠다며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디아는 동생 부부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당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사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집 안은 여전히 말끔히 정돈된 상태로 짐 정리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스 하나 없는 상태에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소피아, 이사 준비는 도대체 언제 시작할 생각이야? 아무리 포장이사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괜찮겠어? 소피아는 언니의 걱정을 가볍게 넘기며 웃었습니다. 언니, 한국에서는 이사가 정말 간단해. 포장이사 업체가 와서 다 알아서 해줘. 우리가 따로 할 건 없어. 클라우디아는 동생의 느긋한 태도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동생 부부의 자신감에 더는 질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소피아는 클라우디아를 데리고 서울의 한옥마을로 갔습니다. 골목마다 정교한 목조 건축물이 자리 잡은 한옥마을은 그 자체로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한옥의 대들보와 석가래를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워. 나무의 곡선을 이렇게 조화롭게 활용하다니. 한국의 건축가들은 자연의 미를 건축으로 완벽하게 표현한 것 같아. 그녀는 카메라를 꺼내 한옥의 세부적인 디테일을 사진으로 담으며 건축가로서의 감각을 자극받는 듯했습니다. 소피아는 언니에게 한옥의 온돌 구조와 창호문의 독특함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 전통 주거, 공간의 매력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방문한 경복궁은 클라우디아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궁궐의 웅장함과 화려한 단청, 대칭적으로 설계된 건물 구조는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경회로 연못에 비친 궁궐의 모습은 마치 동양화처럼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런 색채의 조합과 균형감은 정말 독창적이야.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선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아. 소피아는 경복궁의 역사와 건축적 의의를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경회로는 왕과 신하들이 연회를 열던 곳이야. 물 위에 떠 있는 건물이어서 독특한 멋이 있지. 클라우디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못에 비친 경복궁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서울 탐방을 마친 후 그녀는 한옥과 궁궐에서 느낀 영감을 바탕으로 한국 건축 양식의 독창성과 철학적 깊이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건축물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모두 담아내는 것 같아 정말 인상적이야. 그러나 이사 전날이 되자 클라우디아의 초조함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집 안에는 짐을 정리한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구와 물건들은 제자리에 있었고 서랍과 책장은 열려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소피아, 이삿짐 정리를 하나도 안 했잖아. 이래도 괜찮다고? 소피아는 여전히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진짜 괜찮다니까. 포장이사 업체가 내일 아침에 와서 모든 걸 알아서 해줄 거야. 우리는 그냥 이사갈 집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래도 최소한 중요한 물건은 미리 챙겨놓아야 하지 않아? 독일에서는 이삿짐을 이렇게까지 안 챙기고 기다리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야. 클라우디아는 독일에서 이사를 준비하던 방식과 너무나 다른 모습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속으로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클라우디아는 자신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걸까 하는 생각과 함께 한국의 이사 문화를 직접 경험하게 될 내일을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동생과 제부의 느긋한 태도와 대비되는 자신의 초조한 마음을 느끼며 클라우디아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물에서 받은 감동과 함께 이사 문화에서의 또 다른 충격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이사 당일 아침 동생 소피아의 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집안은 분주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맞춰 포장이사 직원들이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그들의 효율성과 전문성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포장이사 팀은 빠르게 움직이며 가구와 물건을 종류별로 나누고 깨끗한 포장재로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와 민수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클라우디아는 초조함을 넘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소피아, 이게 진짜 가능하다고? 이렇게 빠르게 모든 걸 포장하고 옮길 수 있다고? 소피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걱정 마. 이 팀은 정말 프로야. 우리가 손댈 필요 없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클라우디아는 직원들이 냉장고 내부까지 꼼꼼히 정리하고 서랍 속 물건들을 빠르게 분류하고 포장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디아를 진짜 놀라게 한 것은 이삿짐을 옮기는 방식이었습니다. 12층에 위치한 이 아파트에서 직원들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짐을 창문 밖으로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커다란 사다리차가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와 창문에 딱 맞게 설치되자 직원들은 가구와 박스를 거침없이 창문 밖으로 옮겨 실었습니다. 저게 정말 안전한 거야? 독일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야. 클라우디아는 창문 너머로 사다리차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그녀에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이사 방식이에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도 훨씬 절약되거든요. 클라우디아는 사다리차가 짐을 몇 분 만에 트럭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일에선 우리가 직접 몇 번이나 계단을 오르내리며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이 여기선 몇 시간 만에 끝나다니. 정말 대단해. 짐을 모두 옮긴 뒤 소피아와 클라우디아는 이사팀에게 모든 걸 맡기고 느긋하게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소피아, 진짜 이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맞아? 우리가 이렇게 쇼핑을 하고 있을 때 소피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이게 바로 한국 포장이사의 장점이야. 우리는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 몇 시간 후 새로 이사할 아파트로 도착한 클라우디아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막 새로 지어진 건물로 무려 21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아파트 외관은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으며 곳곳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녹지 공간과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아파트 내부로 들어서자 스마트한 시스템들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자동으로 열리는 출입문과 디지털 키패드는 물론 엘리베이터는 거주층을 자동으로 인식해 버튼을 누를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소피아는 언니를 안내하며 아파트의 여러 첨단 기능을 소개했습니다. 여기 거실에 있는 이 패널은 집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어. 조명, 난방, 그리고 공기청정기까지 여기서 다 조절할 수 있거든. 심지어 외출할 때는 버튼 하나로 모든 전기를 끌 수 있어. 클라우디아는 패널 화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마치 영화에서 본 것 같아. 이렇게 기술이 삶을 편리하게 만들다니. 짐을 옮기는 작업은 이전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다리차를 통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물건을 옮기고 새 집에 가구를 배치한 후 박스까지 말끔히 정리하는 동안 소피아와 클라우디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1층에서 바라본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마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아파트의 세련된 인테리어와 높은 천장은 그녀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며 완벽히 정리된 상태를 확인한 후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소피아,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이사를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다니.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소피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이사 문화야. 모든 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클라우디아는 새 아파트의 스마트한 기능들을 체험하며 한국의 생활 방식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느꼈습니다. 여기선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정말 인상적이야. 그날 밤 클라우디아는 새 아파트에서 동생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동안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시스템에서 많은 영감을 얻으며 이곳에서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피아, 나도 언젠가 이런 아파트에서 살아보고 싶어. 그리고 여기서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싶어. 한국의 이 혁신적인 시스템과 문화는 정말 배울 점이 많아. 민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처형이라면 한국에서도 훌륭한 건축가로 인정받으실 거예요. 꼭 도전해 보세요. 이처럼 클라우디아는 동생 가족과 함께한 이사 경험을 통해 한국 문화와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며 새로운 가능성과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마친 후 클라우디아는 부산에서 열리는 건축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세미나가 열리는 동안에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한국의 건축 양식과 생활 방식에 대한 감탄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클라우디아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 동생 소피아와 새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궁금해하며 소피아에게 물었습니다. 소피아,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곳이 너희 집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 정말 괜찮아? 소피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언니, 이 아파트 단지가 정말 편리하고 주민들도 친절해서 오래 산 것처럼 익숙한 느낌이 들어. 아마 언니도 오늘 둘러보면 알게 될 거야. 소피아는 클라우디아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내 헬스 시설부터 안내했습니다. 주민 전용 카드를 사용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최신식 운동 기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널찍한 공간에는 러닝머신과 웨이트 기구뿐 아니라 요가와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소피아, 여긴 정말 잘 돼 있다. 이런 시설이 단지 내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독일에선 헬스장에 가려면 차를 타고 나가야 하는데 여기선 엘리베이터만 타면 되잖아.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치? 우리도 이사 오기 전에 시설을 보고 바로 결정했어. 여기서 아침마다 운동하면 정말 기분이 좋아질 것 같더라고. 헬스장 옆에는 아늑한 북카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다양한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커피 머신과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소파에 앉아 독서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들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공간이 있다니 너무 부럽다. 여기서 책 읽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 하루가 정말 여유롭게 시작될 것 같아. 소피아는 클라우디아를 단지 내 분리수거 시설로 데려갔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간에는 플라스틱, 유리, 종이, 음식물 쓰레기 등이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었고 사용 방법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는 건 처음 봐. 독일에서도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긴 하지만 여기처럼 편리하게 설계된 시스템은 본 적이 없어. 소피아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여긴 분리수거를 정말 철저히 해야 해. 단지 내 CCTV도 있어서 주민들이 잘못 버리면 벌금을 내야 하거든. 하지만 덕분에 모두가 신경 써서 단지가 항상 깨끗하게 유지돼. 다음으로 둘러본 곳은 어린이 놀이터였습니다. 놀이기구는 밝은 색감으로 꾸며져 있었고 바닥은 부드러운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여기서 놀면 정말 안심이 되겠어. 울타리도 있어서 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돼 있고 바닥도 안전해 보이네. 소피아는 놀이터 옆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긴 단지 내 어린이집이라 정말 편리해. 하준이가 조금 더 크면 여기 다닐 예정이야. 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있어서 아이를 키우기에 딱 좋은 환경이야. 둘러보던 중 소피아는 클라우디아를 단지 중앙에 마련된 장터로 안내했습니다. 마침 그날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주민 장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수제빵, 꽃,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건들이 판매되고 있었고 주민들은 자유롭게 쇼핑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여긴 주민들을 위한 작은 시장 같아.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장터가 열리다니 정말 따뜻한 커뮤니티네. 소피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여기서 신선한 재료를 사기도 하고 주민들끼리 인사도 나누고 교류하는 좋은 기회야. 오늘 저녁에 쓸 재료도 여기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클라우디아는 장터 한편에서 전통 음식을 파는 코너를 발견하고 김밥과 떡볶이를 맛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음식들은 정말 맛있어.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하는 장터는 독일에선 본 적이 없는 문화야. 단지를 둘러본 후 클라우디아는 소피아에게 고백했습니다. 소피아, 이 아파트 단지는 단순히 주거 공간이 아니라 작은 마을 같아.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이렇게 많다니. 나도 이런 곳에서 살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보고 싶어. 소피아는 언니의 말에 환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여기서 함께 살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한국에 더 오래 머물면서 천천히 고민해봐. 그날 밤 클라우디아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동생을 만나러 온 여행이 아니라 그녀 자신에게도 새로운 도전과 영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할 날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디아의 한국에서의 여정은 또 다른 가능성을 품으며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의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경험하며 그녀는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익숙했던 독일을 떠나 낯선 한국에서 마주한 놀라움과 영감의 순간들. 클라우디아는 이제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나를 변화시켰어요. 한국에서 만난 이 경험들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특별한 한국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